책바퀴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큰바퀴. 오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이 둘이라는 게 조금 입에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셋의 리듬이 이렇게 몸에 배었나 봐요. 혼자 내 것까지 다 하더라. 어디까지 잠시만 이게 내가 여기까지 했었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직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왜 저러나 쟤네들이 하실 텐데 3명이서 하다가 여름부터 둘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박자감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몸에 배겠죠 곧. 네네네. 뭐 저번 것도 한 2년 걸렸나? 2년 걸렸습니다. 딱 만으로. 왜냐면 저희가 봤더니 첫 방송이 8월 말에 했더라고요. 2년 전에요? 네, 딱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2주년 되겠다. 기념 방송 하나 해야죠, 저희. 오, 너무 좋은데요? 그쵸? 오, 야. 그래서 저희가 여름을 맞이해서 계속 바캉스 책 할 만한 걸 각자 읽은 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금바키님이 읽고 계신 책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저희가 만나볼 책이 뭘까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약간의 방학을 가지면서 정말 재미있는 책들을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이렇게 취미 삼아 이제 서점 다니고 도서관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갈 때마다 계속 뭐가 보여가지고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근에 읽은 것 중 하나인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를 들고 왔습니다. 책 표지가 정말 예뻐요. 네, 보라색에 파란색 이게 보석인가? 맞아요. 오. 보석 같은 이런 약간 그 왜 보석 그 광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예쁜 이런 표지가 들어가 있고 사실 표지가 예뻐서 눈길을 끌었고 그다음에 정세랑 작가님은 굉장히 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넷플릭스에 그 유명한 드라마들 있잖아요. 보건교사 아는 형 그리고 피프티 피플도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다고 하든지 그러던데. 그래. 피프티 피플은 저 읽었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읽다가 아까 사전 미팅에서 이렇게 어떤 책인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공통되는 지점이 많아서 아마 이따가 책 이야기를 하면서 피프티 피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여쭤볼 것 같습니다. 이 정세랑 작가님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1984년생이세요. 그래서 저희 세대의 이제 젊은 작가분이시고 역사 교육을 전공하셨고 원래는 편집자로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단편 소설집을 많이 쓰셨고 SF 소설도 많이 쓰셨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 드라마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보건교사 아는 형 그리고 피프티 피플을 쓰셨습니다. 그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였군요. 드라마 네. 들었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보통 영화 고를 때 그냥 쭉 한번 훑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은 계속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쓰신 분이 이제 정세랑 작가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이 책을 처음에 그 이제 제가 낙원상가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대형 서점 되게 많잖아요. 그 종로에 종로서적 있고 영풍문고 있고 교보문고. 그래서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서 갔더니 이게 매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 나온 신간 소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펴서 읽기 시작했죠. 근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게 이거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제목으로 끈 게 아니라 디자인 커버로 끌었던 것이 첫 줄을 읽었더니 계속 눈을 사로잡았다. 이거 형식이 뭔가 새롭고 적어도 지루하진 않겠다. 형식이 새롭고는 무슨 말이에요? 형식이 새롭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주제가 신선했다. 일단은 제가 첫 페이지를 폈는데 대화체로 나와 있네요. 진행자 심시선, 김형래, 심시선. 대화체네요. 네, 시작에 이제 그 심시선이란 중심 인물을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중심 인물이 아직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내가 닮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인터뷰 집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훅훅 읽히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집어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그 인터뷰집보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꽤 복잡한 가계도입니다.
가계도면은 이거 인물이 많다는 뜻인데. 네, 인물이 많고 이 인물이 하나하나가 뭔가 이제 중요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하는데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앞에 있을 거잖아요. 오, 이제 가계도부터 눈을 끄는 게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그렇지. 결혼을 다 두 번 하는 맞아요. 이야기네요. 결혼을 많이 하셨고 음. 그다음에 성도 뭔가 묘하게 달라요. 뭔가 자매 형제인 것 같은데 누구의 성은 심이고 누구의 성은 이고 또 어떤 자식은 홍이고 막 그래서 아빠가 몇 명이야? 우선은 여기 그러니까 호적상이라고 하죠. 호적상에는 2명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결혼은 서로에게 다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낙한 씨와 고의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인데 그 홍낙한 씨의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자식 여기서 홍경아 씨가 나오는데 홍경아 씨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심시선 씨의 친자식처럼 형제 자매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고 그럼 함께 이게 살을 나누죠. 심시선과 홍낙환의 두 번째 결혼이 중심 시작이에요? 아니요. 그냥 이게 정말 근데 이게 제목이 시선으로부터. 시선으로부터인데 네. 시선 엄마로부터에 내려진 가계도의 인물들 이야기인가? 맞습니다. 시선이 이시선이라는 이시선도 있지만 사람 이름 시선이네.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로부터처럼. 맞아요. 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 누구가 여기선 시선, 심시선인 것도 있고 물론 이 시선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슨 제스처를 쳤는지 보실 텐데 예, 뭐 누구의 시선, 너의 시선, 나의 시선의 그 시선도 있고 이게 재밌는 게 네. 심시선 이렇게 보니까 심이 또 마음 심자처럼 보여 나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부터란 뜻도 저는 이게 유치가 되네요. 그거 너무 아름다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콤비로 있습니다. 그럼요. 이래서 약간 같은 책을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목에서 하나 더 꼽고 싶은 점이 제가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글로 쓰면서 알게 됐는데 시선으로부터 하고 쉼표가 있어요. 쉼표 중요하죠. 우리 지난번 책에서 아침 그리고 저녁에서 마침표가 없이 쉼표로만 이루어진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의미를 알죠. 쉼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쉼표, 마침표 이런 것들이 이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크게 공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 표시가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왜 영어에서 그 이메일 끝에 sincerely 쉼표 하고 이름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좀 읽히더라고요. 이 시선으로부터 이렇게 쉼표가.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라는 거를 자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으로만 본다고 하면 뭐 영희로부터, 맞아요. 철수로부터 이름 너무 옛날 거야? 금리로부터 약간 하던지 나는 솔로 영철이로부터 그 느낌이 좀 나네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난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제목에서 오는 직접적인 의미, 간접적인 의미, 우리가 또 해석하는 의미가 너무 다양하다는 게 이 책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저는 이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을 읽었거든요. 피프티 피플은 50명의 사람 이름으로 딱 챕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물이 계속 읽다 보면 앞에서 말했던 누가 뒤에 누구 연결이 막 돼 있어. 이 가계도도 왠지 그거랑 비슷한 결로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아주 정확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특히나 어쨌든 가족 관계로 이루어진 이 가계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얽히고 설켰어요. 그리고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도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심시선의 10주기 제사를 가족들이 하와이에서 지내기로 결심한 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줄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심시선이 근데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심시선이라는 이제 분이 굉장히 깨어진 여성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 문화에 이제 강경하게 반대를 했고 그거가 이제 앞에 인터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뜻을 기리고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게 틀에 박힌 형식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기억하는 자리로서의 제사를 음. 한번 지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지낼까 생각을 해보니 심시선이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이 그리고 그 마침 하와이에 있는 박물관에서 심시선을 그린 작품이 하나가 이제 걸려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나올 건데 이 작품을 그린 사람도 되게 중요한 심시선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데 그 작품도 이제 뭐 암묵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작품을 보러 가자는 아니었지만 그 작품도 볼 겸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에서 우리 제사상을 차려서 그 제사상에는 엄마가 이제 심시선 씨가 좋아했을 것 같은 가장 멋진 기억을 가지고 이제 그럼 오기로 하는 제사밥을 거죠. 먹는 분이 심시선이야? 네.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 제사상에 네, 그분이 이제 기리는 분이 심시선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챕터가 나눠져 있긴 한데 그 챕터 하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심시선 씨의 이 일생, 이 일생과 그다음에 가족 한 명의 이야기가 교차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거의 동등하게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가 있었던 이유도 누구 한 명이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기보다 가족 한 명 한 명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통해서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결혼도 2번 했고 결혼 이전에 연인이었던 어떤 조금 괴팍한 예술가도 나오고 심시선의 연인이 오케이. 있어요. 그 연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족들의 배우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 배우자의 자식도의 이야기 이제 손자 손녀겠죠. 심시선 씨의 그분들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이름이 좀 약해요. 이름을 되게 대충 읽고서 사실 이야기 전체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서 가계부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가계부도가 앞에 있는 게 저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시선 씨의 이제 중심 인물인 심시선 씨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심시선 씨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사진 신부로 하와이로 건너가게 돼요. 제가 이제 사진 신부가 뭐지? 그러니까 대충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진 신부 그때 하와이에 일제 강점기 그 시대인가요? 한국 전쟁 한국 일장전 전쟁 전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때 하와이로 일을 하러 간 조선인들의 부인을 찾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베트남 신부라든지 우리 이런 분들이 넘어오는 것처럼 그때 하와이에 정착한 한국 조선인들의 부인을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야. 그래서 그 광고에 남자의 사진을 보고 조선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골라서 이제 시집을 하와이로 오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떠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란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그런 어떤 여성의 삶을 얘기해주는 책이어서 떠올라서 말씀드렸어요. 저보다 정확히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심시선이 이제 그 사진 신부로 하와이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 결혼하기로 했던 남편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분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결혼만 해서 와서 새 삶을 꾸려라 했는데 사실 심시선이 하와이에 도착하기 전에 남편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심시선이랑 그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대신 마중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치. 뭐 지문도 아니고 이렇게 뭐 컴퓨터로 얼굴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대충 확인을 하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외국 사람들의 눈에 동양인이랑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가능해져서 이제 무사히 하와이로 오게 됐는데 하와이에 와서는 이제 삶이 어쨌든 녹록치가 않죠. 무슨 이제 어떤 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첫 연인 마티아스 마우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후손들이 그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M&M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이 심시선을 이제 반해서 그 당시 이제 뭐 첫눈에 반한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고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조정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마티아스 마워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할 때까지 심시선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혀?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한 이유는 이 여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였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걸 아니까 자기가 이 말을 남기고 죽으면 이 사람이 삶이 피폐해지겠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 뭐 굉장히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고 아끼고 좋아했지만 나는 이 여자가 떠났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삶을 마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이 사람을 영향력 있는 백인 남성과 아무것도 없었던 동양인 여자 누구의 말을 듣겠어? 당연히 이제 영향력 있는 그 마티아스 마워의 사람 말을 듣고 이 심시선은 결국에는 독일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친구 미네방이라는 이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빌려서 파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넘어갈 때 여기서 새로 만난 그 연인이 이게 나중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요제프 리를 만나서 같이 이제 파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벌써 이제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심시선이 흥미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런 파란만장한 일생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이제 자식들이 그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그리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에서 드러나는 게 할머니의 어떤 가치관 그런 삶이 너무 흥미롭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의 장르를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완벽해. 물론 여기서는 뭐 흠이 있고 우여곡절을 겪고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리고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꾸려나갔던 그 삶, 선택 이런 것들이 너무 판타지인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고? 만약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 판타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외모가 그려져요? 어떤 외모일 거라는 게 심시선이라는 그 여자의 외모가 약간 어떨 이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저의 편견으로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그 주인공을 그린다고 하면 문숙. 문숙? 네. 문숙 아니면 윤여정 씨? 윤여정님은 뭐 뭘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윤여정님은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셨고 이런 업적을 이뤄내셨는지 그것 때문에도 있고 문숙 씨는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뭔가 예술가다운 이미지? 그 문숙님 이미지가 제가 나중에 소개할 책에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네. 알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조금 있어. 그래서 저는 제가 소개하는 시선으로부터와 그다음에 이제 오바키님이 소개하실 책이 이어지는 면이 거기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간 여자의 이야기. 이건 소설의 형식이었고 오바키님이 헬렌 리어링 네, 소박한 밥상 이따가 소개해줄 책은 또 에세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또 이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문숙님을 떠오르면서 이 책을 읽었던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이 또 재밌는 점이 이제 여기서 하와이에서 서로 각자가 이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방법의 최고의 기리는 방법, 어떤 추억이 깃든 거라든지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가지고 오는 물건들 아니면 음식들 이런 것들 되게 재밌어요. 그럼 이게 제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우리가 뭐 제사상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메모리얼 기억하는 거에 의미를 뒀을 때가 주요 무대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는 자기의 얘기도 들어가 있고 왜 이 물건을 선택했는지 그거에 대한 뭐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 이제 전개 방식이 되는 거죠. 리얼리티 쇼 같은 거예요? 약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장면들이 상상이 돼요. 네, 저는 하와이를 가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 섬, 바다가 있는 그 휴양지에서 뭐 서핑을 한다든지 뭐 팬케이크를 먹는다든지 뭐 도넛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떠오르면 어쨌든 뭐 태국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괌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그런 섬들 아니면 열대 지방들 이런 게 떠오르면서 약간 그 리얼리티 쇼처럼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되게 쉽게도 읽었고 재밌게도 읽었던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제사상에 올렸던 물건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약간 말씀해 드리면서 저도 이제 제사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내 후손이 나에 대해 제사상을 차리면 무엇을 가져오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째 딸은 훌라 댄스를 하와이에서 배워요. 그래서 훌라 댄스를 춥니다. 제사상에서. 그리고 상에서 네. 밥상 위에서 치는 건 아니죠? 오케이. 훌라 댄스를 이렇게 추고 그다음에 우윤이라는 등장 인물은 서핑을 탔던 파도 물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이 우윤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굉장히 아끼고 막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는데 하와이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파도를 거스르며 이제 나름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서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꽤 하게 돼요. 처음에 계속 넘어지고 이러다가 그래서 서핑을 탔던 파도를 담아오고 이제 또 다른 인물은 팬케이크. 거기서 이제 팬케이크를 몇 번 계속 먹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그런 저희 대성당 기억나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이 따뜻한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자신이 어쨌든 조금 안정되고 이런 그런 게 있어서 팬케이크를 가지고 오고 또 어떤 분이 이제 하와이 커피 유명하니까 그리고 커피가 또 심시선 씨와 이제 홍경아 씨 둘만의 어떤 추억이 있는 물건이어서 음식이었어서 이런 커피 빈을 정말 이제 또 맛있는 데서 특별히 공수한 커피 빈이 있었고 갓 만든 도너츠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정말 방금 정말 뜨끈한 거 그걸 프레시한 그런 것도 도너츠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시선의 그 모습을 그린 누드화거든요. 이 누드화가 걸려진 그 미술관에 기념품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것만 면이, 봐도 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약간 유추가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걸로 써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물건들로만 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약간 이런 식의 제사라면은 나도 내 후손이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휴가차 아니면 가족 여행차 간 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기리는 거는 또 이런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신선하네요. 네, 혹시 만약 가족이 이런 질문 되게 신뢰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나를 기리는 그런 제사상이다. 그럼 뭐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나? 나는 내가 육성으로 내 목소리 녹음해놓고 죽을래. 그러면 그 이제 팟캐스트 틀어주라고 그러겠다. 어머 너무 좋다. 서로 이제 뭐 큰 거 준비 안 해도 되고 목소리라는 게 어쨌든 사람을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잖아요. 내 목소리 틀어라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괜찮지 않아? 고민할 거리를 주면 또 힘들어할 수 있어. 맞아요. 이게 고민하지 말고 이거 틀어라. 맞아요. 어차피 사실 난 죽었기 때문에 몰라. 틀든지 말든지. 근데 그게 낫지 않을까? 약간 갑자기 드는 생각은. 너무 그러네요. 좋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뭐 내가 연주했던 거 내가 정말 좋았던 공연 하나 틀어놓고 그냥 내 기억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해도 굉장히 그래, 롤링픽 한 번씩 뿌듯할 것 쓰라 같아요. 그래. 롱링픽 한 번씩 쓰고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통을 기리는 게 나는 중요하다 생각은 해요. 거기에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왜 이런 거지.
틀에 박혀서 무조건 해야 돼랑 약간 자율성이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리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는 명절엔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어릴 때는 되게 지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게 좀 더 서로 번거로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명절 때 차례는 각자 알아서 지내고 밖에 나와서 외식을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주로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해외여행 가서 현지에서 공수한 음식 가지고 제 차례상을 차려서 사진 찍고 그런 기린 적도 있어요. 난 너무 신여성이다. 그러니까 뭐 멋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난 그게 나는 좋은 것 같아.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제사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아니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그 제사상과 관련 없는 며느리들이 나의 며느리의 직접 조상도 아니고 고생을 해서 불편한 자리에서 음식하고 그 음식 너무 많이 해서 또 그 처치곤란한 거 또 서로 가져가라 이러고 있고 이런 시기가 있었다가 그래서 그런 시기에서 이제 너무 싫다. 그래서 너무 싫다가 있었어요. 아, 집이 원래 있었나 보네요. 아직도 저는 안 간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쪽에는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가에서는 안 지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싫다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 친구들에게 뭐 이제 서로 명절 얘기를 좀 하게 된 거예요. 뭐 하냐 서로 한국에선 뭐 하냐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낸다. 근데 제사를 영어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뭐 이런 절차가 있고 근데 또 정말 한국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한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이 못 가지고 있는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부럽다는 것도 있고 오 신기하다 멋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의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근데 이거 누가 차리는 줄 알아? 막 이런 설명해 주고 하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관점에서 거기서 한번 보이는 계기가 됐었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뭐 시댁도 제사가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뭐 우리한테 강요한 적도 없고 뭐 지내라 전혀 이런 말도 없고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기리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괜찮은 문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했어요. 가풍이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냥 기억이 좋거든요. 왜냐면 나는 잔치상 되게 좋아하는데 차례 밥상이나 제사상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고 전 그때부터 전을 부쳤거든요. 먹는 게 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카들 뭐 자식들 다 이렇게 하고 또 아빠들이 또 나름 큰아버지는 저기 그거 밤 까고 계시고 난 각자 일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게 불평등하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좋은 기억으로 컸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기리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봤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이제 음식 처치 곤란해지고 하니까 다들 이제 거기에 맞게 변화하는 게 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변화를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이 전통의 의미는 계속 계승을 하되 약간 그 형식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제 이제 할아버지 쪽은 이제 뭐 공부하신 분야도 그랬어 유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저는 그런 건 기억나 막 이렇게 뭐 그 한자 써가지고 막 불 태우고 막 이런 것도 기억나고 과일 위 깎아가지고 이렇게 상에 올렸던 것도 뭐 이제 10년 20년이 지났지 아직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저도 어렸지만 이게 누군가의 조금 불편한 자리구나를 은연중에 느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게 또 커가면서 이게 자꾸 이제 과장이 돼가지고 더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시선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제사 얘기를 많이 할 줄 몰랐네. 제사 얘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는 이제 신선한 제사 방식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처음에 하와 얘기하셔가지고 알로와 나의 엄마들과 되게 비슷한 결로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혹시 그 얘기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거 되게 힘든 여자의 삶이라서 구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와이에 그렇게 사진 신부로 가서 이제 뻔하잖아요.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 있는 대로 하고 자식 키우는데 뼈 빠지게 자식 키우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자식 키우는 이야기예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제 지금 현대의 삶을 중심으로 다룬 이야기라서 차이가 있네요.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현대 소설이에요. 그것도 우리 나이 때의 작가가 쓴 소설이다라는 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훅 읽히기도 했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달과 육펜스. 달과 식스펜스. 이게 왜냐면은 이 책의 심시선 씨는 이제 어쨌든 예술가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독일에서 그 예술을 공부하기도 했고 미술을 공부했나?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달과 식스펜스도 그 찰스 스트릭트랜드는 그 예술가의 삶을 그린 그 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심 인물이 쓴 게 아니고 제3자가 그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썼고 그 점도 약간 비슷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심시선의 연인이 M&M 그 괴팍한 예술가가 찰스 스트릭트랜드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뭔가 괴팍하고 외골수적이고 약간 그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 욕망 그걸 위해서 옆에 사람들 약간 희생시키고 이런 거에서도 약간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달과 식스펜스에서 주인공이 머물렀던 최후의 섬이 타히티란 말이죠. 맞아. 여기 심시선 씨 하와이 이런 섬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이 작가분도 그 영향 받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 결이나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건 전혀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런 전체적인 그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읽히나 봐요. 금방 읽힙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읽었고 저는 그래서 추천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요즘에 뭐 재밌는 책 뭐 있냐 하면은 시선으로부터를 계속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로 사람들이 더 알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쓰신 작가라면은 좀 쉽지 않을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추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는 건 다 읽었네. 나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다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바캉스 소설 약간 바캉스 소설치고 조금 굵기가 있는데 워낙에 쉽게 읽히니까 근데 쉽게 읽힐 것 같아요. 간격도 좀 넓고 빈 공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이 많아서 약간 쫄았는데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충 듣고 보니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 소설이라서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할 책은 또 다른 이제 한국 여성 작가님의 책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여선 작가님의 각각의 계절입니다. 네, 한국 작가 시리즈로 일단 다음까지 이어서 갈게요. 네. 그럼 다음 여기까지 끝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혼자 진행해 보니까 어때? 그래도 어쨌든 책이 너무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어쨌든 잘 받아주시잖아요. 괜찮은데요? 할만하네요. 자, 다음 이어서 갑시다 그러면. 우선은 그럼 저희 다음 책 각각의 계절로 돌아오도록 하고 하고요. 그럼 저희는 큰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